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없고 뭐 자택에서 있는 도주로도 없는 사람을 전직 장관 신분인 그래도 방통위원장에게 저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할 수가 있냐, 이 부분을 계속 야당에서 따져 묻고 있어요. 뭐 아무리 전직 방통위원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6차례 소환에 불응을 했다. 뭐 예. 설령 뭐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회 이상의 불출석을 한 것은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뭐 조율 없는 소환이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춰서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만을 부각해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법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혐의 자체도 사실은 뭐 도주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따져 보았을 때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가짜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 4월에는 뭐 SNS나 국회 발언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뭐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발언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예.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저는 충분히 범죄로 볼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서울 남부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이나 또는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청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진숙 전 위원장 사례를 뭐 별도로 보도하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체포 적부심이 됐던 구속 적부심이 됐던 일단 1차적으로 특히 이제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발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 사실상 1차적으로 먼저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준식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소환 불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게 검찰에 신청을 하고 또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1차적으로 한 번의 법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라면 사실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은 이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내일 신문이 직접 이루어지니까 당시 이제 내일 있을 신문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 법적으로 뭐 판사가 발부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이 결정한 거에서 왜 이렇게 문제 삼아요?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괴롭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법관 10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 파기환송했는데 온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편한테는 이 문제가 되고 다른 편한테는 법적으로 적용하는 건 똑같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사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체포라는 게 예. 민주당 돈봉투 관련된 의원들이 있었어요. 6명이. 검찰에서 6차례 나오라는데 안 나갔습니다. 근데 검찰은 결국은 소환을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체포를 할 겁니까? 수갑을 채워서? 그리고 이분들이 뭐 즉각적으로 어디 뭐 도망가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이 사안 자체가 아니 감사원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예. 이 발언이 굉장히 뭐 심각하고 우려한 발언이에요. 매일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잖아요.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속과 이렇게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워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예. 정무적으로 볼 때 더군다나 이게 지금 2월 27일 날 안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지금 이 변호인도 그렇고 분명히 나가서 조사받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소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 나오면 정말 안 나온다면 체포를 하는 게 응분할 텐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판사가 영장 발부했으니까 체포영장 적법하게 절차 밟는 거 아닌가? 라는 건 아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적법하게 대법원 파기환송했는데 그건 무슨 문제가 되냐?
이현정 의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판결의 결과보다도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특정인에게만 이례적으로 빨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뭐 결과는 여러 명의 대법관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예. 삼기가 어렵다라는 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입장에도 동의를 하지만 예. 어쨌든 당시에 뭐 합의기를 갑자기 이제 연달아서 잡는다든지 예. 아니면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뭐 회부를 했다라는 주장을 당시에 했다가 예. 나중에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는 대법관들이 다 같이 뭐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제는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도 예.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이 그렇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됐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 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다음에 합의기일을 연달아서 잡고 이랬던 과정 자체가 결국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것 아니었느냐.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불법입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게? 뭐 절차가 잘못됐어요? 예.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하고 그 논리가 앞뒤가 맞나요? 자, 이런 어떤 의혹 제기와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뒤엎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